최근 한국 정부 발표에 따르면 서해 북방 한계선 NLL 인근 해역에서 불법 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의 수가 4월 들어 하루 평균 약 240척으로 늘었습니다. 하루 평균 NLL 인근에서 조업하는 중국 어선의 수는 매년 4월 기준으로 2015년 340척, 2016년 250척, 2017년 200척, 2018년 50척, 2019년 90척, 2020년 80척, 2021년 요즘 그 수는 줄었지만 불법 조업은 아직도 자행되고 있습니다. 서해 NLL에서 불과 1.5km 떨어진 연평도 나포 대신 퇴거 명령 중심으로 미온적 단속이 이뤄지던 초기에는 3분의 1 수준으로 꽃게 양이 줄었을 정도로 가격도 킬로그램당 50%나 폭등했었죠. 중국 정부에 강력하게 항의를 했지만 달라지는 것은 없었습니다. 최근 해군과 합동으로 강력한 단속 활동을 펼치고 있는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파렴치한 중국 어민들을 납포해 검찰에 송치할 뿐더러 담보금을 최대 3억까지 부과하고 있는데요. 한국의 영해를 침범하는 건 비단 불법 어선뿐만이 아닙니다. 중국 항저우 인근에서 발진한 중국 군용기 한 대가 이어도 서남방에서 한국방 공식별 구역 근처로 접근했습니다. 우리 영공과 불과 30에서 40km 거리를 유지하면서 강릉 동쪽까지 비행하다가 4시간 만에 돌아갔는데요. 베일에 쌓여있던 중국의 최신의 정찰기였습니다. 예상치 못한 중국의 도발에 한국과 일본은 발라 뒤집혔습니다. 중국은 최신의 정찰기가 노출될 것을 감안하고라도 한국방 공식별 구역 근처를 정찰한 것인데요. 당시 일본에는 북한과의 비핵화 논의가 틀어지는 상황에 대비한 요코타 기지에는 탄도탄 추적기인 RC-135S 코브라 볼, 신호정보 정찰기인 RC-135W 리빗 조인트, 미 공군의 단 2대뿐인 전략정찰자산 RC-135U 컴뱃센트 등 이를 운용할 병력까지 주둔해 있었죠. 중국이 우리 영해 근처로 접근해 문제는 이런 중국의 행동이 한국 안보에도 당시 중국 정찰기가 비행한 항로에서 부산에 있는 해군 작전사령부와 진해의 해군 기지가 육안으로도 보이는 거리였거든요. 어떤 활동을 하는지 쉽게 살펴볼 수 있었다는 소리입니다. 중국 군함의 경우 한반도 인근에 접근한 것이 2016년에는 연간 10여 회에 그쳤으나 2018년에는 무려 80여 차례로 급증했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할 때마다 한국 정부는 딱히 귀담아 듣지는 않는 모양입니다. 중국이 군함으로 한반도 주변을 멈도는 이유는 바로 군사용 부표를 통해 군사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입니다. 물 위에 떠있는 작은 부표인 소노부이는 인근 해역을 지나는 모든 선박의 방사음을 수집할 수 있는 소노부이를 통해 한국 해군의 전력과 일본 해상자위대의 활동을 수집하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잠수함까지 한반도 인근으로 보내 정찰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행동을 확대해보면 서해를 내려가겠다는 중국의 검은 속이 층이 보입니다. 더욱 걱정되는 것은 중국이 최근 몇 년간 미친듯이 군함을 찍어내 양적으로는 세계 1위의 미국의 해군력을 앞질렀다는 사실입니다. CNN은 미 해군과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등의 분석을 인용해 중국이 양적인 면에서 세계 최대 해군력을 보유했다고 진단했는데요. 중국 인민해방군이 보유한 전함은 2015년 255척에서 작년 말에는 360척으로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미 해군이 현재 보유한 전함보다 60척이 많은 숫자였죠. 중국은 4년 내로 전함 보유량을 400척으로 늘릴 것이라 하는데요. 3배 이상 덩치를 키운 셈입니다. 또한 중국은 5척의 군함을 동시에 진수시켜 주변국들을 긴장하게 했는데요. 중국판 이지스함이라고 불리는 7,500톤급 개량형 2척 등 개발도상국 해군의 전세 군함과 맞먹는 수준이었죠. 055형 구축함의 건조 비용은 무려 1조 원에 달하는 고가의 군함으로 고성능 레이더와 각종 센서, 다양한 무장이 탑재돼 있죠. 고가의 군함들은 불과 2년 만에 5척이나 진수시킨 중국. 여기에 중국판 이지스함인 052대형을 7년 만에 24척이나 진수시킵니다. 호위함과 잠수함까지 마구잡이로 만들고 있는 중국이다 보니 중국을 생각하면 불안함이 밀려오는데요. 무리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경계할 만한 무장 규모인 것은 분명하지만 미국과의 패권 경쟁에서 중국이 우위를 점할 것이라 보기엔 아직 설부르다는 분석입니다. 실제 작전 능력과 위력 면에서 미 해군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국은
전략 잠수함의 지휘 통제 능력이 미흡한 데다 방대한 수중 해양 환경 정보와 훈련 경험을 전술에 적용하는 대잠전 개발이 미숙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미국에 대패할 확률이 높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또한 외형적으로는 놀랄 만큼 성장한 중국이지만 과거 행적을 돌이켜본다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군함들이 중국이 자랑하는 것만큼 뛰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도 이어집니다. 중국의 엉터리 군사무기의 실체는 실제로 중국 정부가 수십조 원을 들여 군함을 발주한 것은 망해가는 중국 조선업계를 살리기 위해서라는 경제 논리도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 세계 3대 조선소가 모두 한국 기업일 정도로 최고의 전성기를 누린 한국은 중국의 상식 밖의 저가 수주에 밀려 1위 자리를 내줬습니다. 중국 조선소들은 강력한 정부의 보조금을 바탕으로 덤핑 전략을 오랜 기간 펼쳐 조선업 자체를 망가뜨렸죠. 2014년에는 수주 잔량이 1000척에 달할 정도로 엄청난 호황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몇 년 후 중국 선박을 구입한 전 세계 곳곳에서 불평이 쏟아지는 일이 발생합니다. 2016년 북유럽 해상보험협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선박의 89%가 바로 중국산이었던 것이죠. 전 세계의 선사들은 중국의 형편없는 기술력과 불량 발생에도 적반하장식의 태도를 보이는 업체의 진력, 믿을 만한 건 한국밖에 없다며 다시 한국 기업에게 일감을 맡기기 시작합니다. 중국이 사상 최고의 조선업 호황을 누린 지 불과 5년 후의 일이었습니다. 뭐든 만들기만 하면 결함이 나는 중국의 실체가 알려진 덕분에 한국은 2018년부터 조선업계 1위의 자리를 탈환해 3년 연속 지키고 있죠. 전 세계 최고를 자랑하는 한국의 기술력이 다시 인정받은 것입니다. 중국이 아무리 많은 군함을 찍어내더라도 결함투성인데다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최근 한반도 영해를 지키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해군은 3만 톤급 경항공모함 건조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중국과 일본의 해군력 강화는 물론이고 우리보다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낮다고 여겨지는 이미 경항모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국방중기계획에 한국형 항모 건조 사업이 포함될 가능성이 커졌는데요. 사업 타당성 분석을 시작하는 시점이기에 확언하기는 어렵지만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면 내년에 기본 설계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KF-21 보라매처럼 우리 손으로 경항모를 만들게 되는 것이죠. 예산과 비용 문제 등 경항모 도입에는